아, 아, 여기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오른쪽 147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환승에는 두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적 효력, 그리고 둘째, 물권적 효력입니다. 먼저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환승을 소지한 사람은 채권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쓰시죠. 채권적 효력이 뭐라고요? 환승을 소지한 자는 채권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채권은 조르는 권리. 뭐 엄마 뭐 마시는 거 사줘. 엄마 뭐 사줘 뭐 사줘 그런 거 있죠. 애들이 엄마한테 조른단 말이야. 뭐를 해달라고 조르는 권리.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기에 앞에 봐요. 여기에 두 명이 물건 운송업자하고 송하인이 운송계약을 맺고 그리고 송하인이 운송업자에게 운송물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운송물이 넘어갔단 말이야. 이러고 나서 송하인이 청구를 하니까 환승이 발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 환승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배서해서 넘겼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에 현재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진 지가 물건 운송 계약을 지가 체결한 건 아니죠. 화정 소진이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고 송하인하고 운송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한 거지 소진이 체결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 뭐를 조를 수 있다고. 여기에 소진이 화증을 들고 있다면 운송업자에게 물건을 내려달라, 운송물을 인도해달라라고 조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채권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조금 전에 채권적 효력이란 이 소지는 운송물 인도 채권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운송물 인도 청구권자가 된다. 운송물 인도 채권자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운송업자가 물건을 나르다가 지가 부주의하게 뭐 속도를 위반을 해서 나르고 급제동을 하고 이러다가 물건을 깨먹었단 말이야. 운송업자가 깨먹었으면 이때 소지는 운송업자에게 채권적 효력에 따라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채권을 내가 갖고 있는데 채무자인 운송업자가 이걸 제대로 이행을 못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뭔 말인지 알았죠? 여기에 분명히 소지는 운송업자에 대해서 채권자인데 채권이 있는데 운송물 인도 청구권 채권이 있는데 그런데 운송업자가 물건을 깨먹어가지고 인도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되고 여기에 뒤 마지막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누구는 누구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시작. 소지는 운송인에게 채무 불이행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
요거를 채권적 효력이라고 그럽니다. 채권적 효력 내용은 어렵지가 않네요. 어쨌건 요 밑줄 건 부분 여러분이 메꿔놔야 돼. 누가 누구에게 뭐를 청구한다. 시작. 소지는 운송인에게 채무 불이행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더 문장 대답하세요.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채권적 효력이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인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시작. 채권적 효력이란 소진과 운송인 사이에 인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기출문제입니다. 채권적 효력이란 소진과 운송인 사이에 인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그거하고 두 번째 이제 물권적 효력입니다.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앞에 이야기했던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 송하인이 운송업자에게 화정을 찍어달라. 그래서 화정이 발행이 되었고요.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화정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건물을 뭐 운반을 한다 이럴 리는 없죠. 땅을 운반을 한다 그럴 리는 없단 말이야. 반드시 운송물은 동산이다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인 이러한 물건을 건물이나 땅과 같은 그런 부동산이 아닌 동산,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을 이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하지만 화성이 발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꼭 그 물건 그 자체를 인도를 하지 않고 화성만 넘기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똑같이 동산 물권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여러분이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뭐가 발행이 되어 있을 때는 뭐를 넘기면 뭐를 인도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시작. 화정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정을 넘기면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운송물 동산을 인도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한마디로 송하인으로부터 갑에게 이 물건의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그 말이. 알겠습니까? 이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쉽게 이제 말을 하자면 물권적 효력이란 뭡니까? 화정을 넘겨받은 사람은 물권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써야 돼요. 채권적 효력 옆에는 아까 뭐라고 썼죠? 화정 소진이 채권자가 된다 그렇게 썼죠. 물권적 효력 옆에는 뭐라고 쓴다고 써요? 화정을 교부받은 자는 물권자가 된다. 예, 물권적 효력이 뭐라고요? 화정을 교부받은 자는 갑은 물권자가 된다. 화정을 교부받은 자는 물권자가 된다. 여기서 물권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물권이란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질권을 뜻하기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물권이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물권이 8가지 물권이 있고 비전형적인 물권도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필요 없다. 여러분은 물권적 효력이라고 할 때 물권 뭐 8가지 그렇게 알 필요 없고 2가지만 알면 돼. 물권 그러면 얘 2가지가 뭐 소유권과 질권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물권 그러면 소유권 또는 질권 같은 걸 말한다. 2가지에만 떠오르면 돼.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앞에 봐요. 여기에 송하인이 갑에게 화증을 넘기면 운송물 그 자체를 인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갑이 소유권자가 되기도 하고 물권자가 된다. 소유권자.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갑이 송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은행이 송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에 송하인으로 하여금 갑은행이 담보를 요구를 해서 이 물건을 담보로 질권으로 설정을 하기를 요구를 하니까 송하인이 갑은행에게 운송물 그 자체를 넘겨줘서 질권을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증만 넘겨줘서 질권을 설정을 시켜서 갑이 질권자가 될 수도 있다. 갑은행이. 알겠습니까? 갑은행이 소유권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은행이 송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질권을 취득을 할 담보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러면 그냥 소유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야기합시다. 질권은 빼고요. 한 번 더 짧게 이야기합니다. 화증을 교부받은 자는 물권자가 된다. 화증을 교부받은 자 갑은 소유권자가 된다. 그죠? 그러면 갑은 여기서 운송업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 이 물건 내 거다. 내 물건 돌려달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만약에 운반업자가 물건을 깨먹었다.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깨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뒷부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누구는 누구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알아서 써야 돼. 이거 뭐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화증을 교부를 받은 갑은 내가 물권자다, 소유권자다 그렇게 되는데 물권적 효력에 따라서 그런데 이 갑의 소유의 물건을 운송업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깨먹었다 그러면 이때 현재 소지는 운송인에게 뭐를 할 수 있다. 내 물건 깨먹었으니까 불법행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밑줄 빨리 한 번 더 이야기해. 소지는 운송인에게 불법행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물권적 효력은 꼭 송하인과 송하인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얘들끼리만 물권적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때도 물권적 효력은 가능해. 갑이 또다시 을에게 이 화정을 또 넘겼단 말이야. 이럴 때는 여기에도 또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죠? 뭐 말인지 알았죠? 갑이 을에게 또다시 화정을 넘겼다 그러면 이제는 화정을 교부받은 을은 물권자가 된다.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죠? 이제는 을이 물권자가 된다. 을이 소유권자가 된다. 그러면 을이 운송인에게 내 물건 돌려줘.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운송업자가 깨먹었다 그러면 이제는 을이 운송인에게 불법행위 손배 청구를 또 하는 거고 이게 병역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건 화정이 넘어갈 때마다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 그거하고 조문 빨리 읽어야 됩니다. 조문 읽어요. 원문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법전 읽으세요. 133조.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증이 발행이 되어 있을 때는 화증을 넘기면 운송물, 동산